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덧셈 문제집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이나 또 나무 블럭 같은 교구를 이용해서 집 만들기 게임도 해보았고, 또 실생활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서 덧셈하는 방법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또 연필이나 공책을 사용해서 또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산 문제집 같은 것을 많이 사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어라고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거를 보는 순간 책도 너무 두껍고 또 한 장을 펼쳤을 때 문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걸 받는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풀지?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 막막하게 되고 이것을 풀기를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산을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문제집을 내놓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아이도 연산을 많이 싫어하고 힘들어했어요.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집에서 공부했지만 홈스쿨 할 때도 힘들어했고 중학교 학교 가서도 힘들어했고 고등학교 가서도 힘들어했고 연산을 계속 힘들어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가 어릴 때 했던 방법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거 골이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이런 포스트잇 집에 있잖아요, 그죠? 포스트잇도 괜찮고 또 이런 메모장 집에 많이 돌아다니는 메모장도 괜찮고 또 A4지 같은 거 A4지 이렇게 이면지 뒷면을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주머니 하나를 마련하셔서 숫자 카드를 주머니에 가득 놨습니다. 만약에 숫자 카드가 없으면 마분지를 잘라서 아이들과 같이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 장을 뽑게 합니다. 시온아 두 장 뽑아볼래? 해서 두 장을 뽑죠. 애가 이렇게 글씨를 잘 쓰는 아이, 좀 조금이라도 능숙하게 쓰는 아이 같으면 직접 이렇게 글씨를 써도 되고, 글씨가 서툰 아이들은 엄마가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해볼게요. 숫자 카드를 두 장을 뽑아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 포스트잇 같은 게 없으면 이런 집에 많이 있는 그런 메모지 같은 걸 사용하면 됩니다. 8 더하기 7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세 숫자를 더할 때는 또 아이들에게 3개를 뽑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는 손을 놓고 이렇게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개가 뽑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3개 하는 것도 다시 적으면 됩니다. 5 더하기 3 더하기 6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본인이 이렇게 직접 문제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풀어볼 때 아이들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풀 때도 재미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그 연사 문제집을 주면서 1번부터 30번까지 하루에 한 장씩 풀어 이러면은 아이들은 참 막막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A4지 같은 경우에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A4지 이면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반을 접고 또 여러 번 접어서 시험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가 선생님처럼 저번에도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걸 했었는데, 선생님처럼 시험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접어서 날짜를 적습니다. 날짜를 적고 애 이름도 적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또 이렇게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문제 만든 사람, 자기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 문제 만든 사람에서 자기 이름을 또 적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사람 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선생님도 되고
또 학생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사인도 하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막 뭔가를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지를 또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시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2장을 뽑아서 시험지를 만드는 거죠. 6-5는 해가지고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7 더하기 2장 뽑았을 때 4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한 시험지에 너무 많이 내면 아이들 아까 뭐 30번까지 있는 거 봤죠. 30번까지 그렇게 많이 내면 안 돼요. 최소한 1, 2, 3, 4, 5 정도에서 한 10문제, 아니 더 작은 애들 한 4문제, 5문제 이렇게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풀게 하면은 아이는 또 신나서 열심히 풀겠죠. 그리고 그거 푼 거를 또 엄마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옛날 방식대로 이런 색연필, 요즘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색연필로 이제 동그라미를 하는데 막 크게, 동그라미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크게, 아주 크게. 그리고 막 다 이렇게 막 크게 해주고, 좀 틀린 거는 틀렸다 하지 마시고, 요거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풀게 해서 되도록이면 다 맞도록 조금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막 더 할 수 있으면은 좀 리액션을 크게 해서 막 동그라미 우리 예전에 보면은 1, 2, 3, 4, 5개 막 이렇게 해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또 100점도 아주 크게 막 해보고 막 또 뭐 참 잘했어요 막 이런 것도 적어주고, 일단은 좀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도 크게 해주고 100점도 해주고 참 잘했어요 하고 박수 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앞에도 탁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내가 정말 나는 문제 잘 풀고 나는 문제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아까 했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포스트잇도 이렇게 막 동그라미 많이 쳐가지고 요런 거 이렇게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놓고 이제 아빠가 왔을 때도 아빠 나 이거 풀었다고 대단하지 않냐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수학을 배우게 되고 또 할 때 이렇게 문제집을 받았을 때 너무 막막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좀 흥미롭게 좀 자신감보다는 두려움과 또 이렇게 참 실망감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좀 자신감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셈 문제집을 직접 만들어 보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따르게 하는 방법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